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9월 차기 주도주를 찾아라. 자,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뭐 이러다 신고가를 뚫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우리 한국 증시 올 한 해 보면 거의 뭐 지수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다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기업인데 제일 강한데 뭐 이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수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기 주도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사기에는 네. 다들 좀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고 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기간 조정이 나오든 좀 더 뭐 올라가더라도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좀 괜찮게 흘러간다면 뭔가 좀 다른 업종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타긴 탈 것 같은데 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 주도 역할을 좀 바턴받을 만한 이런 업종을 어떤 업종으로 보고 있는지 많은 업종이 있지만 네.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먼저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사실 사전에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만 어떤 뭐 주도주로서 지금 면모라고 확정짓기도 어렵고 바닥에서 오른 포인트가 주도주야 이렇게 뭐 우리 네. 상반기에 올랐던 5G나 비메모리식으로의 주도주만큼의 상승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지금 주도주야라고 만약 판단이 들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해야죠. 아직까지 갈 자리가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저거는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부담돼 가지고 제2의 제3의 뭐 하이닉스, 네. 제2의 삼성전자 찾아보시는데 사실은 주도주를 하는 게 계속 맞아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뭐 소액의 자금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식을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뭐 시가총액 큰 주식들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착하면서도 그런 것들 없을까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꼭 그런 맥락보다는 네, 어쨌든 최근에 뭐 시장이 지금 반등 나오는 이유도 네. 우리가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었고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이 사실 반도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네. 미중 무역 대화가 지금 다시 좀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가장 많이 튀어오르는데 음, 뭐 분위기는 요게 좀 더 많이 가는 분위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최근 좀 쉬지 않고 올랐으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이만큼 알겠습니다. 올라왔으면 예. 여기서 뭐 지가 올라가봐야 20% 오르지는 않을 것 네. 같고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며칠 전부터 보여줬던 그런 흐름에서 앞서도 있었지만 코스닥 개별 종목보다 오히려 코스피의 대형주나 옐로우 칩들 성격들이 의외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네. 것들 하다못해 포스코도 요새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약간 테마 관점보다는 이 네. 수익률 측면에서 네. 어떻게 본다면 업종 대표주들 가운데 맞아요. 요게 단기적으로 9월달 남은 기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는 얘가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업종. 업종 대표주 저는 오늘 사실 골라온 거는 미디어 콘텐츠 쪽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조선 업종 같은 것도 관심 굉장히 가는데 사실 상장 업체 딱 따져보면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되니까 네. 이 녀석을 주주 업종으로 생각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 사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선택의 폭이 좁다는 한도 내에서 지금 5G가 하드웨어 쪽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올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연예기획사니 뭐 넷플릭스 조정받으면서 같이 도매금으로 묶여서 하락폭이 컸던 미디어 콘텐츠 쪽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바람이 약간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자, 일단 5G 관련해서 우리가 하드웨어 쪽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주였다면 이제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실질 뭐 5G 시장이 활성화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낙폭과대 미디어 엔터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네네. 자, 어떤 업종? 네, 저는 일단은 9월 중순 이후, 그리고 10월까지 저는 중국 관련 소비재주를 좀 봐야 되고. 중국 소비재. 네네. 그래서 즉 뭐 중국 관련주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 면세점, 뭐 게임, 미디어 컨텐츠, 엔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좋아질 업종은 면세점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네. 박찬홍 파트너께서는 중국 소비주, 특히 면세점부터 이렇게 주셨는데, 네네. 자, 사실 뭐 미디어 엔터도 약간 중국 관련해가지고 좀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얼추 보기에 오늘 말씀하신 두 개 업종 모두 다 낙폭 과대 업종, 맞습니다. 시장에서 맞아요. 완전히 이 왕따를 당했던 이런 업종들인데, 자,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엔터가 9월달에 올라갈 만한 이유, 그냥 낙폭 과대 말고 뭐 있을까요? 일단은 낙폭과대고
그 아까 제가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넷플릭스가 그 무슨 디즈니 이런 그 애들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네. 낙폭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좀 밀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주가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TT라 그래가지고 그 오버 더 TV라고 하는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웨이브라고 하는 대형 그 합의체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또 네. 넷플릭스랑 대항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몸값이라든가 그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5G 가입자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거의 200만에 육박할 정도의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킬러 컨텐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제 뭐 하드웨어만 갖고서 인터넷만 봐라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관련되는 뭐 AR, VR 게임이든 아니면 미디어 콘텐츠 쪽에 어떤 그런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이제 제공이 많이 되어야지만 실제적으로 5G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리를 갖다 붙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논리인데 네. 과연 이제 그 논리에 기관들이 편승을 해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긴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우리가 뭐 미디어 엔터 관련된 기업들 이 플랫폼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여타 기업들보다는 상당 부분 좀 약간 밸류를 좀 비싸게 그렇죠, 예. 받은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각각 워낙 뭐 시장 네. 악재에다가 개별 악재까지 붙어가지고 워낙 많이 빠져서 네. 뭐 일부 기업들은 보면 이건 뭐 거의 예전에 30배씩 거래되는 기업들이 지금 뭐 15배 부근을 와 있는 기업들도 맞아요. 있고요. 예. 충분히 분위기만 좀 맞춰 나가고 힘 있는 투자자 주체들이 좀 배팅을 나서 준다면 네. 사실 뭐 반등 나도 할 말은 없는 음. 네, 이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근데 중국 소비주도 예, 예. 이것도 맞습니다. 거의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쪽도 뭐 누가 배팅하기 시작하면 네. 뭐 올라가면 할 말 없는 예, 예.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특히 9월 달에 올라갈 만한 이유, 낙폭하되다 예, 예. 반등을 좀 밀고 갈 만한 이유가. 내용거리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9월 우리의 추석은 이제 중국의 중추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중추절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은 중국의 70주년 건국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행사입니다. 행사고 축제 분위기인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각종 소비 부양책이나 그 중국의 인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면 국민이고 그쪽은 인민인데 중국 인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1월은 또 중국의 광군제, 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9, 10, 11월 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소비 시즌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중국 관련주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6년, 17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한한령을 네. 걸었었는데 이 한한령을 올해 안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올해 말에는 이렇게 초대하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면은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 다시 한번 붐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꼭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 또 뭐 준비를 하는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 지난번 G20 정상회담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시진핑의 방한 요청도 맞습니다. 네. 하긴 했습니다만 별 얘기는 없었지만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일단 중국 소비주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릴 만한 일정들이 지금 9월, 10월, 11월 네. 사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된 이벤트까지 감안하면 맞습니다. 12월까지도 이어지고요. 거기다 또 혹시나 또 최근에 뭐 또 미국에서 네. 중거리 미사일 뭐 배치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뭐 일본에 배치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네. 분위기 잡히면 또 반일 감정이 맞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몰고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붙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중국 소비주들도 그런 맥락에서는 이것도 뭐 워낙 지금 맞습니다. 과거 뭐 25배, 30배씩 거래되던 기업들이 지금 뭐 대부분 20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착해졌어요. 때문에 네. 가격이 일단 많이 네. 착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 세계 인구 76억, 뭐 장기적으로 일단은 뭐 특히 뷰에 대한 관심 이러면서 네. 뭐 화장품 쪽이라든가 맞습니다. 또는 인구 10억 중국인들이 화장하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맞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도 별 부담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목들 좀 네.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 종목들을 얘기하시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혼돈해요. 네, 전 딱 하나 찍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제이 콘텐츠리 말씀드리려고요. 제이 콘텐츠. 원래 업종 내에서는 한 3, 4등 정도 위치긴 한데 네. 1, 2등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 상태라서 상대적 저평가로 치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저께 드라마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늘 반짝 인기가 있긴 했는데 그 녀석하고 거의 업체가 비슷한 거 대비해서 네. 상반기 순이익은 더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27% 수준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3분기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더 높습니다. 수치적으로 찍는 건. 그래서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이 콘텐츠리 하반기 때 조금 슈팅이 나올 만하고 특히 9월 하순에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로운 코스피 200선으로 편입 가능성에 대한 선침해적인 기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추석 이후에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코스닥 150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지나서는 코스피 200에 대한 선취 네. 매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 뭐 최근에 시장 영향도 받았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관련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코스닥 ETF라든가 코스닥 쪽 관련된 자금들은 이제 빼야 되는 분위기.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단 이제 코스피 이전하자마자 바로 코스피 200 들어가 버리면 그 등시가 더 크니까 좋은 게 되겠지만 바로 200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라서 위기를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약간 정치적인 분위기가 네. JTBC를 좀 덜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고민스럽지 그런 않을까요? 쪽으로 가면 좀 답은 사실 없긴 없는데요. 네, 요즘 아무튼 뭐 분위기 자체가 워낙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아주 이 시청률 인기를 노렸던 JTBC 쪽에 조금 시청률 빠지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우선 이거보다는 일단 코스피 이전 결정 때문에 지금 수급 고인 것들 이게 오히려 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회사가 사실 수익 나는 거에 한 80%가 영화관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천만 영화가 상반기에만 3-4개쯤 터졌고 하반기 이번 이제 그 추석 시즌이나 이럴 때 또 기대작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대작 그 드라마도 한두 편쯤 또 예정이 돼 있어서요. 네. 네. 하반기에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지금 앞서 중국 소비주 맞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확 그냥 느낌 와닿는데 그렇죠. 예.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면세점의 대표 주자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항대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기술적으로 저항대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한일 무역 분쟁 중에도 7, 8월 때 그 전년 대비 25%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년 대비 3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그 실적을 다 계산을 했을 때 퍼가 과거에는 뭐 20배, 30배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퍼가 15배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로레알도 있고 에스티로더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LG생활건강 있고 이런데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이 면세점이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탑 1위이기 때문에 저는 호텔신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자 주가 위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좀 오른 종목들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 지금 호텔신라는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라서 별 부담이 없는 위치가 차트상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참조적으로 뭐 그동안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중국 경기 엎어지면서 호텔신라 악영향을 받았고요. 저 최근에 또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또 일본 관광객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악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이 매년 갱신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익 대비 막 25배, 30배씩 평가받았던 기업인데 지금은 20배가 안 됩니다. 16배. 최근에 좀 맞습니다. 올라서 네, 16배 정도, 17배, 16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호텔신라 얘기를 주셨습니다.